자, 지금부터 드디어 신경이라는 걸 배웁니다. 신경. 자, 일단 신경은 구조를 먼저 알아야 이제 뭐 어려운 걸 뭐 대입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먼저 구조가 어떻게 되고 얘의 구성, 그 다음 기능 이런 게 뭔지 봅시다. 자, 일단 신경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 신경을 다른 말로 부르는 단어가 있는데 중딩 때 배웠을걸? 뉴런이랍니다. 뉴런. 그래서 내가 현우진을 좀 좋아해. 현우진이 뉴런을 교재로 내거든. 그래서 현우진 너 교재 라인업은 아냐? 현우진 제일 먼저 공부 못하는 새끼들이 뭘 먼저 들어? 시발점을 듣지.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니까 욕이 나온다는 거야. 그걸 이제 좀 듣다 보면은 이제 뭐해? 드디어 이제 현우진님께서 뉴런이라는 걸 하지. 뉴런이라는 걸 다 알면 그 다음에 이제 드릴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 뉴런이라는 게 그 사람이 이름을 잘 짠 거예요. 뉴런이라는 게 되게 연결된 게 흐름이 있어. 그 흐름대로 배우라는 거야 이제 수학을. 아무튼 이 뉴런이라고 부르는 신경은 인간의 몸의 구성 중에 뭐에 들어갈까?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 아무것도 아닌 건 없어요. 세포 아니면 조직 아니면 기관 아니면 기관계 아니면 개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신경은 뭐에 들어가냐? 신경세포라고 합니다. 세포입니다. 뉴런은 하나의 세포예요. 세포.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계란 후라이 이렇게 해가지고 소세지 반찬 이러면 돼요. 예, 신경은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자, 먼저 우린 구조를 알아야 되니까 요 계란 후라이 부분을 신경세포체라고 합니다. 자, 딱 봐도 가운데 있는 게 뭐처럼 생겼니? 요거 동그라미. 계란 후라이 노른자. 요게 핵이에요, 핵.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얘기했지만 신경은 세포라니까. 세포는 핵을 갖고 있어야지. 그래서 신경세포체에는 핵을 갖고 있는 부위가 있다. 근데 물론 계란 후라이처럼 생긴 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어요. 뾰족뾰족하게.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우리는 가지돌기라고 합니다. 가지돌기. 두 번째, 긴 꼬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긴 꼬리 전체를 축삭돌기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요 소세지 하나 얘를 마리집이라고 합니다. 마리집. 이 마리집을 옆에서 본 그림이고, 얘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앞에서 정면에서 보면 가운데 이제 진짜 축삭돌기가 있고, 얘를 이렇게 뺑뺑뺑뺑뺑뺑 감겨 있는 모양으로 진짜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려 있어서 마리집이라고 해. 대신 어떤 세포가 또 얘를 말아두냐면 슈반세포라는 게 얘를 뺑뺑뺑뺑 감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너네가 생전 처음 듣는 단어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 생명과학은 일단 첫 번째가 암기예요. 암기. 그 슈반세포, 얘도 세포야. 그래서 핵이 있는 거예요. 여기 슈반세포의 핵입니다. 얘가. 자, 그 다음 신경의 제일 중요한 장소가 지금 할 곳이에요. 신경의 제일 중요한 장소는 너네 줄줄이 소세지 알지? 그 줄줄이 소세지, 비엔나 소세지? 그런 거. 그럼 소세지 있고 소세지 있고 소세지 있는데, 소세지와 소세지 사이에 연결되어지는 뭐 그 비닐 같은 막이 있잖아. 거의 여기요, 여기. 소세지랑 소세지 사이. 여기를 우린 뭐라고 하냐면 랑비의 결절이랍니다. 랑비의 결절. 이게 제일 중요하댔어. 랑비의 결절이 중요합니다, 이게. 자, 근데 그 이유를 알려줄게. 일단 신경은, 자, 요거 먼저 해야겠다. 신경이라고 얘기를 하면 분류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구조에 따른 분류도 하고 기능에 따른 분류도 해요. 구조가 다른 게 두 개 있어. 구조가 다른 게 두 개. 그 첫 번째가 지금 했던 얘입니다. 얘처럼 소세지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계란 후라이만 갖고 있고 소세지가 없는 놈도 있어요. 그래서 소세지 자체를 마리집이라 했기 때문에 마리집이 있는 뉴런을 그냥 마리집 뉴런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 마리집이 없는 뉴런도 있어. 마리집이 없는 뉴런이니까 뭐라고 할래? 마리집 없음 뉴런. 뭐 이상하잖아. 민마리집 뉴런이라 해요.
그래서 구조가 마리집이 있냐 없냐 이걸로 마리집 뉴런과 민마리집 뉴런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기능이라고 얘기하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원심성 뉴런, 두 번째 구심성 뉴런, 세 번째 연합 뉴런. 이러니까 조금 외울 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원리를 얘기해 줄게. 일단 내가 먼저 막 돌아다니다가 현서를 봤는데 이놈의 새끼가 이제 숙제도 안 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 새끼 안 되겠네. 그래서 내가 귀를 딱 꼬집었어. 확! 현서 귀를 꼬집었어. 그랬더니 이제 현서가 혹 빼는 과정까지를 얘기해 줄게. 자, 먼저 귀를 꼬집었어. 뭐 볼따고 꼬집었어. 그러면 어떻게 느끼냐? 아프다고 느끼지. 그럼 아프다고 느끼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 피부에 있는 감각점의 종류를 중딩 때 배웠습니다. 피부에는 어떤 감각점이 있냐? 무슨 점 이런 거 배웠잖아. 통점, 온점, 냉점, 압점, 촉점 이런 게 있어요. 그때 아프다 이게 느껴야 되니까 통점이 흥분을 해요. 그럼 통점이 아프면 아프다라는 걸 얘가 느끼는 건 맞는데 얘는 아픔의 정도만 알아요. 그럼 여기 꽂으면 별로 안 아프네? 좀 아프네? 존나 아프네? 이거를 내 머리가 아는 거야. 내 머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서 받아들인 신호를 뇌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 별로 참을만 한데? 아프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될 거 아니야. 그것까지의 과정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즉, 첫 번째는 감각기관과 같은 피부 이런 곳에서 자극을 느낍니다. 그럼 요 자극을 이렇게 해가지고 축삭돌기가 이렇게 있고요. 소세지가 있어요. 요 자극을 이렇게 해가지고 얘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얘가 다음 자극을 얘에게 준 다음에 얘에 연결되어 있는 곳이 근육입니다. 이게 과정이에요. 다시 꼬집었어. 아파. 아픔을 얘도 느끼지만 얘는 자극의 정도만 알 수 있고 아프다라는 걸 내가 느끼려면 뇌로 갑니다. 첫 번째, 피부에서 뇌로 가는 신경 있지. 피부에서 뇌로 가는 신경. 여기에 신경을 구심성 뉴런이라 해요. 구심성 뉴런. 구심성 뉴런. 그럼 구심성 뉴런의 뜻이 뭘까? 구심성 뉴런의 뜻은 얘가 연합 뉴런입니다. 연합 뉴런으로 보내주는 신경이 구심성이에요. 연합 뉴런으로 보내주는 신경. 그 다음 연합 뉴런이 내가 지금 얘기한 얘입니다. 연합 뉴런은 딱 두 개 있어요. 뇌와 척수가 있어요. 척수가 어디 있는 줄 알죠? 척추 가운데 신경 다발이 있거든. 거기를 척수라고 불러요. 그럼 뇌에서는 뇌가 이제 커맨드 센터야. 야, 너 이거 진짜 엄청 아프네. 너 빨리 빼! 명령을 내리는 곳이 연합 뉴런이에요. 그럼 명령을 내리면 그 다음 뉴런인 원심성 뉴런으로 갑니다. 이 원심성 뉴런에서는 명령을 받아서 얘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럼 이제 근육에서 뺄 수 있는 작동을 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뉴런의 종류와 이동 경로예요. 자, 그럼 잘 봐봐. 이렇게는 절대 못 가요. 근육에서 뭔가 자극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근육은 운동만 해주는 곳이야. 항상 이쪽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신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놈들은 방향성이 있어요.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생겨 먹은 걸 봅시다. 자, 생겨 먹은 게 다 똑같지가 않아요. 자, 가장 큰 특징. 너희들이 아무거나 얘기해볼래? 뭔가 다른 걸 찾아봐. 뭐라고? 그렇지. 연합 뉴런은 뭐가 달라? 여기 소세지가 없네요. 그래서 연합 뉴런은 민마리집으로만 구성됩니다. 나머지 구심성과 원심성은 마리집 뉴런으로 구성이 돼요.
뭔가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뭔가 다른 거 찾아봐. 뭔가 생긴 게 다른 게 하나 더 있어. 뭐? 뭐가 달라? 다른 게 있잖아. 이 새끼만 뭔가 혹부리를 갖고 있어. 혹부리. 자, 요게 얘입니다. 요게 얘야. 얘라고. 얘가 얘예요. 그럼 얘 이름이 뭐냐? 신경세포체야. 즉 구심성 뉴런은 신경세포체가 한쪽에 이렇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에 있습니다. 구심성 뉴런의 특징이에요. 신경세포체가 뉴런의 가운데쯤에 있어요. 요게 이제 구심성의 특징입니다. 자, 근데 이게 교육과정이 개정돼 가지고 이렇게 말이 좀 바뀌었어. 원래는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감각뉴런이라고 불렀습니다. 너네 학교에서는 감각뉴런이라고도 배울 거예요, 이거. 원심성 뉴런을 운동뉴런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외우는 게 쉬워? 이렇게 외우세요. 이응, 이응. 기억, 기억. 외워? 구심성이 감각이고요. 원심성이 운동이에요. 이거 외워. 자, 그 다음에 그럼 왜 바꿨냐면 정의가 다르거든. 얘 감각을 느껴주는 뉴런이다. 뭐 틀린 건 아니야. 감각기에 연결됐으니까. 근데 정의가 있어요. 다시 얘기해 줄게. 구심성 뉴런의 정의는 뭘까? 얘 역할이 뭐야? 반응기에서 감각을 느껴서 연합 뉴런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얘는. 그 다음 연합 뉴런은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는 곳,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근데 원심성 뉴런의 정의는 연합 뉴런으로부터 온 자극만 받을 수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방법이 얘는 연합 뉴런으로 보내준다. 얘는 연합 뉴런으로부터 온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 근데 누구는 마리집이고 누구는 민마리집이고 이렇게 있잖아. 자, 얘와 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공부할 속도가 달라요. 속도가. 얘와 얘 중에 한 놈은 빠르고 한 놈은 느려. 그럼 너네는 잘 찍어봐. 여기서 판단하면 돼요. 마리집이 좀 빨라야 될까? 민마리집이 좀 빨라야 될까? 마리집이 빨라야 돼요. 자, 왜냐면 얘는 역할이 없어요. 얘는 역할은 유일한 거. 전달. 얘 역할. 전달. 밖에 없어. 빨라야 돼. 얘는 빠르면 안 돼. 얘는 최대한 천천히 가면서 정확한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빨리 슉 가버린 다음에 명령을 봐봐. 꼬집어서 야 빼! 이렇게 명령 내야 되는데 빼! 하다가 명령을 잘못 갔어. 더 들어가 버려. 그러면 안 되잖아. 얘는 정확한 명령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느려요. 그래서 이제 외웁시다. 마리집이 빠르고 민마리집이 느려요. 얘가 빠르고 얘가 느려. 근데 왜 빠른지를 알아야지. 여기서부터 나오는 첫 번째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신경의 이동, 신경의 뉴런의 이동은 또다시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전도라는 방법과 전달이라는 방법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세부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외워야지만 맞출 수 있어요. 전도의 특징, 뜻은 뉴런에서 이동하는 겁니다. 전도는. 근데 전달은 뉴런에서 그 다음 뉴런으로 가는 방법을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 여기서 요렇게 가는 건 전도야 전달이야? 전도. 하나의 뉴런에서 이동하는 거잖아. 근데 뉴런에서 그 다음 뉴런으로 가는 요 방법. 요 방법만 전달이라고 해요. 오케이? 여기서 일로 가는 거 뭐다? 전도. 여기서 일로 가는 거 뭐다? 전도. 여기서 일로 가는 게 뭐다? 전달이라고 한다고. 전도는 한 뉴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달은 뉴런에서 그 다음 뉴런으로 가는 방법을 얘기해요. 근데 뭐 이거 좀 내가 그 그림을 그렸으니까 이거 지워볼게. 잘 지워볼게. 잘 봐봐.
지우면은 요렇게 그렸거든 내가 그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까진 연결돼 있지만 여긴 떨어져 있어요. 여기까지도 연결돼 있지만 여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떨어져 있는 틈이 있거든. 요 틈을 우리는 시냅스라고 합니다. 그러니 짜증나지. 지금 오늘 엄청나게 다양한 단어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내일, 모레, 그 다음날 보려면 다시 외워야 돼요. 오늘은 제발 부탁인데 집에 가서 숙제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다시 보면서 3번 정도 읽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외우는 게 제일 나을 거다. 기억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외우세요. 그게 훨씬 나아. 자, 그럼 결국은 전달은 시냅스를 통해서 이동돼야 되고 전도는 시냅스를 연결하지 않는 한 개의 뉴런에서만 이동합니다. 자, 이제 내가 그림을 일부러 이렇게 그린 거야. 내가 다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화살표의 방향을 봐봐. 양쪽 화살표를 그렸네. 한쪽 화살표를 그립니다. 결론, 전도는 방향성이 없습니다. 자, 이 얘기는 양방향으로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양방향 다 가. 근데 전달은 방향성이 있어. 그 다음 이걸 외워야 돼.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만 갈 수 있냐면 지금도 보면 여기서 일로 갑니다. 이 뒤로 못 가요. 여기서 일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일로 못 간다니까. 일로밖에 못 가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일로, 여기서 일로 가는 거야. 그럼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라고 할래? 축삭돌기 말단에서 가지돌기 쪽으로 밖에는 못 가요. 여기로만 갈 수 있어. 전달은. 외울 게 좀 더 있는데 조금만 더 합시다. 전도와 전달 차이가 있는데 얘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얘는 신호의 종류가 전기적 신호입니다. 얘는 화학적 신호예요. 이게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전기적 신호와 화학적 신호. 그럼 너는 전기적 신호는 전기? 어떤 극과 어떤 극이 나올까? 당연히 전기니까 풀마가 나오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자기장은 NS고 전기장은 N극 S. 그거 아니야. 플러스 마이너스야. 우리 저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도. 속도 구하는 게. 근데 전달은 화학적 신호야. 그럼 화학적 신호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여기서는 화학 물질이 분비됩니다. 화학 물질이 분비돼. 자, 전달이 더 쉬워요. 이게 쉬우니까 오늘 요거 먼저 하고 얘 좀만 낫게. 자, 전달은 요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일로 간다라고 할게. 그럼 여기가 어디고 여기 어디야? 여기가 축삭돌기 끝지점. 여기가 가지돌기 시작점이에요. 즉 얘를 확대시킨 겁니다. 얘. 축삭돌기 끝지점이 얘고요. 가지돌기 요거 가지돌기 요거 이렇게 된 거지 지금. 이렇게 축삭돌기 끝에서 가지돌기로만 간다 이거예요. 요게 요 그림이에요. 자, 일단 첫 번째 여기서 가는 방법은 전달이랬어 전도랬어? 벌써 헷갈리나? 전달이에요. 그 다음 여기를 무슨 부위라고 했어? 시냅스라고 합니다. 시냅스 틈이라 해도 되고 시냅스라 해도 돼. 똑같아.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이상한 놈이 나와요. 시냅스로 갈 수 있는 봉지가 있어요. 이걸 시냅스 소포라고 불러요. 요 새끼가 자극이 이렇게 왔으면은 드디어 얘가 세포막에 결합합니다. 세포막에 결합해. 그런 다음에 얘를 땅 열어버려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화학물질이 밖으로 나갑니다. 이 화학물질이 이름을 알아야 돼. 아세틸콜린이라고 불러요. 진짜 생명과학 배우는 것 같지 않냐? 용어가 딱 생명과학 같은 용어잖아. 여태까지 그러니까 니들이 배우는 게 0.5라고 이제 1.0이 되는 거예요. 아세틸콜린이라는 화학물질이 있어요. 자, 얘가
요로 갑니다. 요로. 여기에는 요렇게 생긴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있어요. 수용하다 뜻이 뭐니? 수용하다, 받아들인다 이런 거죠. 아세틸콜린을 얘가 받아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일로 쏙 결합을 하면 드디어 여기에 있던 신호가 일로 가는 겁니다. 결론, 뒤로 갈 수 없는 방법이 있죠. 왜? 여기는 아세틸콜린 분비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여기는 아세틸콜린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체가 없어. 그러니까 거꾸로 못 가는 거야. 언제나 방향성은 축삭돌기 말단에서 가지돌기 쪽으로밖에 못 갑니다. 왜? 여기는 아세틸콜린을 분비할 수밖에 없고 여기는 아세틸콜린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방향이 결정됩니다. 이해되지? 자, 그 다음 마리집 뉴런이 속도가 빠르고 민마리집이 느리다 그랬거든. 자, 여기서도 이해를 잘해야 돼. 자, 이제 하나는 배웠어. 너네 전도라고 할 때 얘나 이렇게 이동하는 건 하나의 뉴런에서 이동하는 거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는 무슨적 신호다? 전기적 신호.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동하는 거야. 자, 이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두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전기가 통하면서 갑니다. 얘는 어떻게 되냐면 가다가 빵! 쭈빵! 쭈빵! 뛰어넘어요. 뛰어넘어. 그래서 뛰어넘기 때문에 도약전도한다라고 합니다. 전도긴 전도인데 도약하는 전도다 이거야. 그래서 빨라요. 위에 게. 왜? 아래 거는 계속 오늘 할 거야. 나트륨 칼륨 펌프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가면은 위에 거는 또르르 팡 뛰어넘는 과정이 훨씬 빠른 거예요. 그래서 마리집 뉴런이 빠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지. 왜 뛰어넘냐 이거야. 왜?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새끼예요. 여기를 뛰어넘거든. 이 마리집은 절연체입니다. 마리집은 절연체야. 통합각에서 물리파트 할 때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절연체의 뜻이 뭐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긴 전기 안 통하니까 그냥 뛰어넘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빠른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얘는 뛰어넘기 때문에 밑에 놈보다 빠른데 뛰어넘는 이유는 마리집은 전기가 아예 안 통해요. 그러니 전기가 안 통하는 절연체 부분이 있는 마리집 뉴런이 빠릅니다. 대신 민마리집 뉴런들끼리 또는 마리집 뉴런들끼리도 속도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민마리집만 그려볼게. 요 새끼, 요 놈아, 뭐의 차이가 있냐? 축삭돌기의 두께가 달라요. 그럼 누가 빠르겠냐? 그냥 찍어. 제일 왼쪽 거 아니면 제일 오른쪽 게 빠르겠지. 제일 오른쪽 게 빨라요. 얘가 빠릅니다. 결론, 축삭돌기의 두께 또는 축삭돌기의 지름이 두꺼울수록 속도는 빠릅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야. 축삭돌기가 이렇게 있는 게 소세지만 있으면 이건 마리집이에요. 요건 얘도 마리집 이렇게. 그럼 결론은 뭐냐면은 마리집이든 민마리집이든 축삭돌기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빨라요. 그냥 마리집이 또 민마리집도 두께가 두꺼울수록 빨라요. 근데 가끔도 이런 얘기 한다고. 쌤, 그러면 마리집이 빠르고 민마리집이 느린 건 알겠어요. 그렇지. 그리고 축삭돌기 두꺼운 게 빠른 것도 알겠어요. 그렇지. 그러면요, 이렇게 되면 누가 빨라요? 제일 왼쪽과 제일 오른쪽은 누가 빨라요? 자, 보면 제일 왼쪽 거는 축삭돌기의 두께는 얇지만 마리집은 있어요. 근데 제일 오른쪽 거는 마리집은 없지만 두꺼워. 누가 빠를까? 절대 안 나오니까 절대로 이런 거 생각도 하지 마. 근데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면 애들이 또 이제 집에서 고민한다고. 얘는 축삭돌기 있고 두껍고 얘는 마리집 있으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항상 우리는 분류할 때 마리집이든 민마리집이든
마리집과 민마리집을 분류할 때는 축삭돌기 두께 똑같이 줍니다. 그럼 마리집이 빨라요.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문제는 마리집과 민마리집을 분류하지만 모두 다 민마리집이래. 그럼 두꺼운 게 빨라요. 모두 다 마리집이래. 그럼 두꺼운 게 빨라. 이것만 알면 돼. 끝. 오늘 배울 내용 중에 외울 파트는 끝났어. 드디어 합니다. 드디어 나와. 이거. 자, 오늘 내용을 알아야 돼요. 다시 오늘 할 내용만 갖고는 전도 심화 문제는 절대 손도 못 대요. 근데 일단 내용이라도 해야 뭘 접근을 하든가 하니까. 자, 지금부터 쓸 게 좀 있어. 길게 쓸 거야. 확보 잘 하시고 쓰세요. 물론 내가 쓰는 게 당연히 책에 나와. 책에 나오는데 나오는 걸 정리해서 한 방에 적어 줄 테니 잘 적으세요. 자, 지금부터 내가 수업할 부분이 전도입니다. 다시 얘기해 줄게. 전도는 무슨적 신호로 이동한다? 전기적 신호로 이동한다. 그럼 전기적 신호니까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쭉 쓸 거야. 자,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리는 게 뭐냐면은 요겁니다. 이거야. 요걸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린 게 지금 뭐다? 축삭돌기예요. 축삭돌기. 자, 축삭돌기에 안쪽과 바깥쪽이 있어요. 자, 안쪽과 바깥쪽은 처음부터 자극을 주어지기 전부터 극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극이 분리되어 있어. 그 얘기는 안쪽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갖고 있고 바깥쪽도 그의 반대의 극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외웁니다. 안쪽이 마이너스입니다. 바깥쪽이 바깥쪽이 플러스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온이 두 가지 이온이 나와요. 다른 건 없어, 다행히. 우리가 배우는 거는 두 가지의 이온만 알면 돼. 어떤 이온이냐면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이에요.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 그럼 나트륨 이온은 몇 가의 무슨 이온이니? Na 플러스일까죠? 칼륨은 K 플러스일까야? 이것도 모르면 나가 뒤져버려 그냥. 이건 알아야 중딩도 알아. 그러니까 얘네 두 개만 이동할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이해를 잘해야 돼. 질문이 여기서 이제 너네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야 돼. 쌤, Na 플러스랑 K 플러스 말고는 없어요? 진짜 없어. 두 개 봐. 근데 뭔가 이상한 게 있어야 되는데? Na 플러스 아니면 K 플러스인데 왜 마이너스야? 아니 분명히 Na 플러스랑 K 플러스밖에 없다며. 그럼 둘 다 플러스 해야지 왜 마이너스냐고. 그게 맞는 겁니다. 실제로는 둘 다 플러스예요. 근데 안쪽과 바깥쪽의 상대적 막전이 차이입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 Na 플러스와 K 플러스밖에 없어. 근데 그 새끼가 안쪽보다는 바깥쪽에 존나 많은 거야. 그럼 바깥쪽에는 얘네 합쳐서 100개인데 안쪽은 얘네 합쳐서 2개래. 그럼 안쪽과 바깥쪽에 차이가 있죠. 그 차이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이해하세요.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새끼 나와요. 첫 번째, 자극이 주어지기 전에 모든 뉴런은 분극이라는 현상으로 결정됩니다. 분극. 한글의 뜻을 기억하세요. 극이 분리되어 있다. 극이 분리되어 있다. 지금처럼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배울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새끼가 한 명 나옵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어요. 나트륨 칼륨 펌프. 나트륨과 칼륨을 펌프질한다. 맞아요. 근데 얘가 뭐의 일종이냐면 막단백질의 일종입니다. 너네 통합과학 때 세포 막 구조 배웠잖아. 인지질 이중층이 면봉처럼 막 생겨가지고 중간중간에 뭐가 끼어 있었냐? 막단백질이라는 게 끼어 있을 거야. 그 막단백질은 내년에 배워요.
생명과학 2에 5가지 종류가 있어. 그 종류 중에 하나예요, 얘가. 수용체 단백질이라는 건데 어쨌든 나트륨, 칼륨 펌프만 알면 돼요, 우리는. 자, 요 새끼의 역할을 아셔야 돼. 요 새끼는 일단 나트륨은 안쪽에 있는 걸 바깥쪽으로 세게 보내줍니다. 안쪽에 있던 나트륨을 바깥쪽으로 세게 보내줘. 그 다음에 칼륨은 바깥쪽에 있던 칼륨을 안쪽으로 2개 가지고 들어와. 칼륨은 바깥쪽에 있던 걸 안쪽으로 2개 가져온다. 그러니 안쪽과 바깥쪽에 차이가 있죠. 플러스를 띄는 나트륨을 3개 내보낼 때 플러스를 띄는 칼륨을 2개밖에 안 가지고 왔어. 그럼 어디에 플러스가 더 많이 쌓일 수밖에 없어? 바깥쪽이죠. 그래서 바깥쪽이 플러스 됩니다. 대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한 개 나와. 나트륨 칼륨 펌프는 드디어 나온다. ATP를 사용합니다. 해요. 우리 아까 폐에서 기체 교환될 때 ATP 썼어? 안 썼어? 안 썼잖아. 자, ATP를 안 쓸 때는 무조건 무슨 방법이랬어? 확산이에요. 근데 얘는 쓴대. 굳이 에너지를 쓰는 거야. 그러면 확산의 반대라는 겁니다. 반대예요. 결론, 농도가, 칼륨은 어디가 고농도고 어디가 저농도라는 거야? 자,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ATP를 굳이 쓴다는 거는 확산이 아니라는 거야. 확산이면 그냥 퍼져나가면 땡이에요. 근데 얘는 굳이 ATP를 쓴다는 거는 확산이 아닌 반대라는 거야. 확산은 어떤 농도에서 어떤 농도로 하는 거야? 고에서 저. 그럼 얘는 뭐야? 저에서 고라는 거야. 즉 칼륨은 바깥쪽이 저농도입니다. 그 다음 안쪽이 고농도예요. 근데 나트륨은 안쪽이 저농도고 바깥쪽이 고농도입니다. 그래서 농도 기울기를 역행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농도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버리니까 이때 드디어 우리가 만들어냈던 ATP를 쓰는 겁니다. 이걸 계속 탁탁탁 계속 움직여, 계속. 자, 움직이다가 드디어 아까 전에 했던 꼬집었어. 꼬집었어. 자, 근데 너네 혹시 뭐 초딩 때 그런 거 장난친 애들 있을 거야. 뒤에 앉은 애가 앞에 애를 막 괴롭히는 거야. 괴롭혀가지고 맨날 탁 찍는다. 하지 마! 그럼 얘가 이제 톡 찍어. 아이씨, 하지 말라고. 그럼 얘가 톡 찍으면은 앞에 앉은 애가 못 느낄 수도 있지. 그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야. 얘가 느끼려면은 어느 정도 이상의 자극을 줘야 돼요. 그 자극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준다.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드디어 뭔가 다른 활동이 생겨요. 드디어 뭐가 생기냐면 탈분극이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자, 그럼 얘는 뜻이 뭐겠냐? 원래 극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탈분극이에요. 탈분극. 다시 안쪽이 원래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인데 그게 바뀌어버려요. 안쪽이 플러스가 됩니다. 오히려 바깥쪽이 마이너스가 돼요. 자, 이렇게 되려면 뭔가 조건이 있어야 돼. 그 조건이 여기엔 통로 단백질이 있거든. 통로 단백질. 통로 단백질은 2개가 있어요. 나트륨 통로 단백질, 칼륨 통로 단백질.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계속적으로 나트륨과 칼륨밖에 안 배울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왔다. 얘는 2개, 3개, 2개, 3개를 계속 숫자가 정해져 있는 운동을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통로 단백질이 열려버리면 드디어 확산이라는 방법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그냥 쏟아져서 들어올 뿐이에요. 자, 그때 처음에 열리는 통로는 누구냐면 나트륨 통로가 열려버려요. 나트륨 통로가 열려버려. 그럼 너는 생각 잘해야 돼. 내가 분명히 나트륨은 어디가 고농도랬어?
안쪽이야, 바깥쪽이야? 바깥쪽이야. 그럼 나트륨이 어디에 있던 놈이 어디로 가야 돼? 확산이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갑니다. 밖에 존나 많았던 나트륨이 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나트륨이 계속 안으로 이렇게 열려요. 유입됩니다. 그러니까 안쪽이 플러스가 갑자기 바뀌어 버려요. 자, 근데 너무 많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막 들어오면은 탁 닫혀요. 즉 탈분극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닫혀. 그러면 이제 탈분극은 끝나는 겁니다. 자, 탈분극 끝나게 되면 드디어 다음 통로가 열려요. 다음 통로는 얘가 아니니까 칼륨 통로겠죠? 얘가 열려. 그러면 칼륨은 어디가 고농도랬냐? 칼륨은 안쪽이 고농도야. 응? 그러면 얘 통로가 열려버렸으니까 칼륨은 어디로 가겠냐? 바깥쪽으로 나가버려요. 그럼 바깥쪽으로 나가버리는 순간에 안쪽에 있던 플러스를 띠는 칼륨이 다 나가버려. 그러니까 다시 극이 돌아오겠죠. 그래서 다시 극이 돌아오기 때문에 재분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극이 돌아온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얘기해 줄게. 잘 들어야 된다. 나트륨은 칼륨보다 실제로 양이 훨씬 많아요. 즉, 나트륨은 여기가 고농도고 칼륨은 여기가 고농도인데 고농도의 이 농도가 여기 고농도의 농도보다 훨씬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 게이트가 똑같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여기의 확산이 여기의 확산보다 훨씬 빠릅니다. 얘가 양이 많아서. 그래서 나트륨 통로는 개폐 속도가 존나 빨라요. 그냥 바로 닫혀버려요. 얘는 엄청나게 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잠깐 열렸다가 바로 닫혀요. 근데 얘는 좀 느려. 나가는 속도가 조금은 느려. 그래서 개폐 속도가 좀 느려요. 좀 어렵지? 어려워도 좀 들으세요. 얘가 좀 느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나트륨 통로가 100개가 열린 다음에 닫히면 얘는 100개가 다 닫혀. 근데 얘는 칼륨 통로가 100개가 있었는데 열렸는데 90개만 닫혀요. 그 얘기는 아직까지 안 닫힌 게 있는 거야. 다시 얘기해 줄게. 칼륨은 어디가 고농도라고? 안쪽이 고농도야. 근데 다 닫히지 못했어. 그러면 칼륨이 좀 더 나갈 수 있어요. 더 나가. 더 나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안쪽이 더 마이너스가 됩니다. 안쪽이 마이너스가 더 강해져. 그래서 너무 마이너스가 과해. 과해. 그래서 얘를 과분극이라고 합니다. 과분극. 자, 이렇게 과분극이 된 다음에 어차피 우리는 나트륨, 칼륨 통로가 펌프가 계속 일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로. 이걸 이온의 재배치다. 요렇게 보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이게 끝이야. 자, 대신 몇 개 추가적으로 더 적어줄게. 얘도 확산이랬죠? 언제나 통로 단백질이라는 게 나오면 ATP를 안 씁니다.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되어지기 때문에 ATP를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아. 자, 내용적으로는 끝났어.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이걸 그래프로 하셔야 돼요. 그래프로. 쌤, 생명과학이 뭔 그래프예요. 저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래서 이걸 막전이 그래프로 아셔야 됩니다. 어렵지만 잘 들으세요.
자, 세로축은 막전이라고 합니다. 혹시 너네들도 아나 모르겠다. 전압의 단위가 뭐니? 전압. 볼트. 고3 올라가시면 전압이라는 단어를 안 배울 겁니다. 전위차라는 단어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위 하면 미리볼트라고 하고 이게 전압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여긴 당연히 0이죠. 뭐 여긴 시간 순서예요, 시간. 그러면 다시 맨 처음 이제 분극부터 할 거예요. 분극은 자 내가 여기다 그릴 막전이는 안쪽 전위를 쓸 거야. 바깥쪽 말고 안쪽. 그럼 맨 처음에는 안쪽이 플러스였어, 마이너스였어? 마이너스지. 자, 외우셔야 돼. 마이너스 70입니다. 이 상태가 아무 자극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이 상태를 뭐라 부르냐면 휴지전이라고 부를 거예요. 휴지전이.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 계속 갑니다. 이게 분극이에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드디어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어찌 된다고? 나트륨 게이트가 열립니다. 그럼 나트륨이 쏟아져서 막 들어와. 그럼 막전이가 어떻게 돼? 올라가겠지. 플러스로 바뀌니까. 그래서 막전이가 쭉 올라가요. 이 현상을 탈분극이랍니다. 말 그대로 극이 바뀌었잖아. 그래서 탈분극이 계속 올라가다가 마지막 상태 제일 꼭지점까지 가면 플러스 30까지 가요. 이 상태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탈분극이 일어났다라고도 하지만 이걸 활동전이가 발생했다라고도 합니다. 휴지전이는 처음 그대로, 활동전이라는 거는 나트륨 게이트가 열려서 탈분극되는 걸 활동전이가 발생했다라고 해. 근데 나트륨 통로는 확 열렸다가 확 닫혀요. 빨라. 그 다음 나트륨 게이트가 닫히면 칼륨 게이트가 열려요. 걔 때문에 칼륨이 다 나가버려. 그럼 안쪽이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오죠. 플러스가 나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요 현상을 재분극이라 합니다.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니까. 근데 칼륨 통로의 일부는 그대로 열려 있어. 그래서 더 분극이 가해져. 분극이 과해. 과분극. 그럼 원래 막전이가 플러스 70이지. 이거보다 더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내려간 곳이 마이너스 80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지금 하는 거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다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 풀려면. 그러다가 다시 이온을 재배치하면서 다시 분극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자극을 한 번 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현상을 그래프로 만든 겁니다. 두 가지를 정확히 아셔야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요. 요것도 저것도 완벽히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 때 몇 가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 얘기해 줄게. 첫 번째, 잘 들어봐. 이제 자극이 주어져 가지고 탈분극이 됐다? 그러면 나트륨이 막 들어오잖아. 나트륨이 안쪽으로 막 들어옵니다. 막 들어와 가지고 여기 꼭지점까지 갔대. 탈분극의 꼭지점까지 갔어. 그때 나트륨의 농도는 바깥쪽이 높을까 안쪽이 높을까? 중요한 겁니다. 나트륨이 통로가 열려서 확 들어와. 그래서 존나게 들어온 제일 꼭지점, 이때 나트륨의 농도는 바깥쪽이 높을까 안쪽이 높을까? 답은 바깥쪽입니다. 바깥쪽이야. 아니 쌤, 나트륨이 엄청 들어왔잖아요. 그치? 만약에 나트륨 통로가 닫히지 않으면요 더 들어옵니다. 더 들어올 수 있어. 그 얘기는 아직까지도 나트륨은 바깥쪽에 고농도라는 거예요. 이해돼야 돼? 그 다음에 칼륨 통로도 마찬가지야. 모든 칼륨 통로가 닫히진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 닫히긴 했어. 그럼 과분극의 꼭지점 여기까지 가면 칼륨이 존나게 나간 거야.
그럼 칼륨의 농도는 안쪽이 높아, 바깥쪽이 높아? 안쪽이 높아요. 여기도 이게 닫히지 않았으면 더 나갑니다. 결론이 나왔네. 외우세요. 언제나 시기에 상관없이 나트륨의 농도는 언제나 밖이 고농도야. 그 다음 칼륨의 농도는 언제나 안쪽이 고농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탈분극이냐 재분극이냐 그런 거 다 상관없어. 무조건 나트륨은 언제나 바깥쪽이 고농도예요. 칼륨도 과분극이냐 재분극이냐 다 필요 없고 항상 안쪽이 고농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하고 끝내자. 결국은 지금 이 과정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얘가 필요하죠. ATP가. 이걸 이제 세포업으로 만든 ATP를 계속 쓰는 거야. 그럼 문제, 여기 한번 나트륨 칼륨 펌프가 등장했잖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안 썼네. 이온에 재배치할 때 여기도 당연히 나트륨 칼륨 펌프가 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트륨 칼륨을 이동시켜 줘야 돼. 그 문제 여기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을 멈춘다. OX. 나트륨 칼륨 펌프 일단 여기서 일 한번 하고 저기서도 일 한번 해. 여기서 일하는 제일 중요한 애들은 이게 맞아요. 근데 시험 문제 가끔 나오나니까. 자, 어차피 오늘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그냥 외웁시다. 나트륨 칼륨 펌프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합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는 절대로 멈추지 않아. 근데요, 쌤, 왜 여기는 안 써요? 얘기 잘 들어. 나트륨 칼륨 펌프는 2개, 3개 왔다 갔다 하죠. 게이트가 열리잖아? 평균적으로 나트륨이 들어오는 숫자가 3000개입니다. 이건 의미가 없는 숫자야. 2개, 3개 적어서 뭐 할 건데? 3000개, 2700개씩 들어오고 나갈 건데. 그래서 안 적을 뿐이고 역할은 계속 수행합니다. 계속 수행해. 하지만 얘네들의 숫자가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나트륨 칼륨 펌프를 굳이 여기다가는 적을 필요가 없어요. 영향을 안 준다 생각해도 돼. 근데 언제나 계속 일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배운 뉴런의 기능적 분류, 구조적 분류, 뉴런이 어떻게 생겨 먹었고 전도라는 게 뭔지를 아셔야 다음 시간부터 할 게 이해가 돼요. 갑시다.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해야 돼. 기다려.